솔직하게 교수님, AI 기술 전 세계로 딱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100점을 만점을 줬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여기 어디 통계를 낸 데를 보니까 네. 뭐 엘리먼트 AI 이런 그 캐나다 회사에서 통계 낸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밀립니다. 일단 절대 인력이 많지는 않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좋은 학회에다가 AI 메이저 학회에다가 그 발표하는 한국인 논문 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 한 5년 사이엔 적어도 국가에서 AI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학계나 연구계 쪽에는 확실히 이제 기술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단지 이제 그게 산업화하고 명확히 연결돼 가지고 이제 산업에서 그 꽃을 피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씨앗들은 많이 뿌려져 있는데 요것이 이제 자라나서 팍 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부분에 연계되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경험이 좀 부족해서. 예. 왜냐하면 AI는 상당히 소프트웨어 산업인데 그게 산업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한데 그거하고 결합하거나 이런 게 조금 이 문화 자체가 달라서 아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AI를 이제 조금 더 광의로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산업 규모 대비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비중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전체 산업의 규모가 뭐 예를 들어 100이다 하면 우리나라가 그 산업 전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한 2% 정도 규모인데 소프트웨어나 AI나 이런 것들을 보면 2%가 안 돼요. 한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산업에서 그렇게 그 규모가 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수의 규모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전 세계 대비 자랑을 많이 하는 게 인프라 관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초고속 인터넷이 얼마, 휴대폰 보급이 얼마였다, 뭐 인터넷 속도가 얼마 이런 약간 인프라적인 관점에서는 글로벌 탑이지만은 그 인프라 위에서 뭔가 활용을 하고 서비스를 올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약한 분야죠. 이루다가 이번 2021년에 시작을 아주 크게 정말 터뜨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윤리 이게 이해관계가 또 상충되는 게 인터넷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로 맞서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 인공지능 사람이 아닌 곳에 인권이나 윤리를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었고요. 갑론을박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이거 부분은 미리 우리가 제거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AI가 인간 사회나 삶에 들어오는 순간 벌써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루다가 아니고 상대방이 사람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다고 치면 사람도 사실 다치거든요. 그다음에 함부로 질문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니까 AI니까 그런 질문을 막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그거를 혼자 숨어서 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드러나는 순간 사실 사회 전반적인 어떤 우리의 기본 윤리나 이런 거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사용자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저는. 로봇에게 함부로 대하는 인간을 봤을 때 그 어떤 괴리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전 세계가 아직도 답을 못 찾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사회 문화 내지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도와주거나 비슷한 거를 하는 AI가 이제 그 자리를 가면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고 기술적으로는 해결 방안이 없네요.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일단은 뭐 그런 거를 약간 걸른다든지 피한다든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죠. 그다음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게 궁극적인 답은 꼭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알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 사용하는 시민에게 있어서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공포가 있어요. 이거를 산업계에서는 그러면 뭐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사실 뭐 이제 AI 윤리 문제를 예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 뭐 이렇게
그 강연하시고 하면 왜 해외 사례 뭐 이런 것들 막 미국에 발표하시고 할 있었죠. 때 많이 네네네. 있었거든요. 네네. 왜 흑인 백인이 있을 때 백인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디시전을 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뭐 이번에 어떤 챗봇이나 이런 것도 네. 개발자 내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선의야 뭔가를 했는데 이제 어떤 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네네. 있거든요. 이로다 케이스가 그런지는 제가 잘 네네.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특정 케이스, 그러니까 특정 서비스나 이런 거는 뭐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검증을 받아서 어떤 룰에 의해서 이거는 충분히 그 윤리적으로나 이런 걸 이렇게 잘 돼 있는 어떤 제품이다라는 걸 인증해주고 이런 것도 뭐 모든 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냥이 아니고 비즈니스하고도 밀접히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뉴립스 학회 이런 데 벌써 꽤 오래전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워크숍 같은 걸 해서 편향성에 관한, 왜냐하면 모든 유저들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기술이나 장치에 AI도 유저는 많은 부분이 사람이고 분명히 다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발 할랄인가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제 기계는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가진 것들을 이제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느낀다든가 자아 의식이라든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이니까 너무 이제 막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측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